호흡은 자세는 그러니까 자세를 반드시 하면서 호흡은 저절로 되게 그럼 그 호흡이 충분히 저절로 되어지면서 일어나는 기운의 축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리 지도를 제시를 하면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은 자연스러워야 된다. 동작도 자연스러워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제가 동작을 취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상체에 너무 완벽한 형태를 이루고자 하체가 오버되는 걸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중기가 틀어져 있는 걸 놓치듯이 호흡에 대한 어떤 개념이 미리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방법도 있지만 전혀 그 두 가지 방법이 이론과 실기가 같이 가야 되는 건 맞는 얘기지만 어떤 상이 딱 맺혀버리면 내 숨을 그쪽으로 유도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솔직히 본원에 오시는 분들은 타단체에서 수련하다가 호흡이 이상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총재님한테 와서 복진받고 계속 꾸준히 총재님 방식으로 끌어서 고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호흡을 일부러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네.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초기 우리 예전에 지도 받을 때는 어떤 포맷이 딱 있었어. 뭐 중기호흡은 몇 초, 검호는 몇 초, 거기서 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살짝 끌어주는 거하고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 아기가 기어. 기는 단계에서 충분히 기어. 그러면 딱 보고 오 그놈 잘 기네. 거기까지인 거야. 근데 거기서 이놈 잘 기니까 걷게 해볼까? 이렇게 세워갖고 막 손잡고 보행기가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보행기가 애들 발육을 성장을 못하게 한대. 그래서 미리 그걸 주입을 하는 거야. 애들 왜 대소변 거린다고 미리 가서 앉혀놓고 그래서 애들 스트레스 돼서 오히려 오줌 쏟게 만드는 것처럼 그 단계별로 얘가 기는 게 충분하게 잘 되면 척추를 다 쓰는 거야. 다 쓰다가 하체가 발달이 되면서 지가 어느 날 애들 왜 뻘떡뻘떡 거리잖아. 그러다 어느 날 뭘 자꾸 푹푹 일어나잖아. 그때 이제 잡고서 걷는 연습을 시킨다든가 해야 되는데 부모가 미리 나서는 거야. 보행이 미리 태워버리고 제대로 쓰지도 못해. 여기가 아직 척추 쓰는 거를 제대로 개발이 안 된 애를 세워서 하게 되면 소근육이 발달을 못한대. 그게 소마틱스라는 거더라고요. 서양에서 소마틱스를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아기 때 충분히 고개 까딱까딱 하다가 아기 고개 이렇게 들잖아. 그러다가 발 뻗떡뻗떡 하다가 그러다가 기다가 그 다음에 목 짚고 일어서다가 이 과정이 내비두면 걔가 그 근육을 다 발달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릴레이 하듯이 그 다음에 그 근육을 다 발달하면 또 다른 동작으로 넘어가는 건데 부모가 미리 개입한다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그 근육이 발달하지 못한 채 다음 근육으로 넘어가고 다음 근육으로 넘어간대. 그게 성인이 돼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마틱스 수업을 나도 궁금해서 가보고는 싶은데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선생님한테서 이제 얘기 들었어요. 처음에 누워서 디글디글거리는 것부터 공부해 배워. 우리 처음에 누웠다가 옆으로 구르듯이 일어나세요. 그게 그거예요. 뻘떡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누웠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이죠. 이렇게 편안하게 누웠다가 우리 그냥 뻘떡 일어났잖아.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 거기서 동작을 하나하나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기운이 흐르는 대로.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동작이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된다라는 건 그 기운과 기운이 만나서 다음 연결시켜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련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 홀딱 잊어먹고 뻘떡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가 다음 동작 뻘떡 바꾸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건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길이도 얘기 안 하고 저는 뭐 몇 초 쉬어라 뭐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복진도 안 하잖아. 복진은 총재님 몫이라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복진을 하기는 하지만 약간 유도하기도 하지만 제일 처음에 뭐가 돼야 되느냐면 총재님이 한 말이 있어. 저는 그게 빨간띠 때 수사교육 갔을 때 총재님한테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어.
숨통을 키우는 게 먼저라는 거야. 현대인들은 대부분 아기 때는 몸이 동글해 하잖아요. 숨통처럼 동글동글한데 나이 들면서 어른이 되면 이게 납작해져. 납작해진다는 건 뭐다? 갈비뼈가 이렇게 둥근 원이 돼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쭈그러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다? 얘를 다 잡아 당긴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몸을 풀어서 갈비를 잡고 이 갈비뼈를 잡고 있는 근육을 풀어서 여기 근육들을 풀어서 척추를 세우고 이렇게 찌그러졌던 갈비뼈를 다시 이렇게 부풀리는 게 그 일이에요. 그러면 공기압이라는 얘기를 하거든. 폐는 제가 얘기했죠. 몸통 안에는 커다란 풍선 3개가 이렇게 같이 맞닿아 있다고. 여기에서 폐경막까지 폐. 그 다음에 여기서 장까지 장부. 그 다음에 여기 치골근에서 밑에 회음까지 또 하나. 풍선 3개가 이렇게 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압에 의해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는 거야. 우리가 마시고 내쉬고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공기압에 의해서 나가고 나면 저절로 또 차오르고 이 과정이 계속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쭈그러져 있고 갈비뼈가 쭈그러져 있어서 폐가 이렇게 눌려 있으면 그 활동을 못 할 거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몸을 반드시 해서 폐활량을 확보할 수 있게끔 몸통을 딱 키워놓고 그게 척추 세우는 거잖아. 그래서 몸통을 딱 키워놓으면 폐가 지 생긴 대로 다 쓰겠죠.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런 몸 동작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숨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숨을 길이로 어쩔 수 없이 길이로 표현을 했지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공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인간은 시간 개념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뭐든지 시간 개념으로 해버리는 거야. 숫자로. 얼마를 가야 돼요? 그거 개념이 그 킬로미터의 개념이 없으면 몇 시간 걸려서 가요? 근데 거기에서 오류가 생기죠.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몇 킬로로 가느냐, 내가 시속 몇 킬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 길이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숨 양으로 보자는 거야. 그래서 항상 풍성하면서도 길어지는 게 그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길이를 딱 교정을 해놓으면 뭐가 되느냐? 그 길이에 맞춘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인은 보통 처음에 2, 3초가 우리 아마 평소에 한번 쉬어보세요. 여기서 좀 집중할 땐 내가 5초, 10초 해도 평소에 걷거나 이러면서 숨은 대부분 2, 3초란 얘기야. 근데 그 2, 3초를 조금 여유롭게 5초로도 늘려보고 10초로도 늘려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초 이상은 솔직히 인위적인 숨이고 무리하는 숨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게 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일부러 풍선을 부풀려도 맞지만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신체적인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숨 중에 적절한 숨은 7.5에서 10초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마지막에 진기단법 가면 이게 돌아가. 정신시각 도행, 정신시각 도행이 돌아가. 근데 얘가 7에서 8? 한 10초 안에야. 10초 이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인체가 원하는 만큼의 숨이 들고 나면서도 되려면 그게 정상인데 그거를 너무 약간 중국 도교 쪽에서 왔다 그래. 숨을 길이를 늘려라 하는 거. 그래서 길이에 늘리다 보니까 쫄쫄쫄쫄쫄쫄 늘린다는 거야. 근데 예전에 우유 광고 보셨어요? 우유 광고가 한 방울이 똑똑 떨어질 때는 밑에 크라운이 탕탕 생기는 우유 광고. 또 다른 우유 광고는 콸콸 부었을 때 컵 안에서 얘가 회오리 치는 거. 폭포수 떨어지는 밑에 용소라고 있다고 하죠. 그게 돼야 된다는 거야. 총재님이 자꾸 하단전은 엔진이다. 숨길은 벨트다 여기고 그 둘이 연결시켜서 엔진이 돌게 하라 이 얘기 하시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엔진이 돌 때 몸이 뜨뜻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그 벨트가 딱딱 연결이 돼서 이게 나한테 맞게 딱딱 연결이 되면 엔진이 펑펑펑펑 돌아갈 거 아니야. 우리 예전에 그 뭐야 저기 그 뭐지 털털털털한 다리 들고 농기계 리어커 말고 경운기 경운기 처음에 돌 때 붕붕붕 몇 번 돌리면 덜컥하고 걸리면서 봉봉봉봉봉봉 돌아가잖아요. 그 상태가 되라는 거야. 근데 이게 길게 느려만 놓으면 힘이 없어서 헛바퀴 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타이트하면 뻑뻑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양이다. 숨은. 양이 차면 아까 말한 것처럼
폭포수가 떨어지면 저절로 용소가 생긴다. 그 용소가 용오름이잖아요. 용소가 에너지가 쌓여서 용오름처럼 일어나는 게 그게 축기고 그게 인독인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은 아직 폭포수가 아니고 쫄쫄쫄쫄쫄 하고 있으면서 용소를 꿈꾸는 거야. 그래서 항상 풍성한 숨이 깊어지는 과정으로 가셔야 된다. 하다 보면 그 과정은 저절로 일어난다. 예.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몸도 좋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머리로 먼저 가게 되면 몸이 상해. 그래서 몸도 마음도 또 이 의식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뭐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게 질로 변하죠. 그게 밥이 뜸이 된다는 거예요. 뜸 들일 때 불을 오히려 빼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축적된 그 양이 질로 바뀌면서 거기서 열이 나는 거거든. 단전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리 법칙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몸에서 일어나게 하려면 꾸준히 반복하고 내가 그 양을 확보하는지를 점검하는 거.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다? 찌그러질 폐를 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척추가 서야 된다. 척추가 서려면 뭐다? 골반이 딱 잡혀야 된다. 하체가 받쳐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